안녕하세요. 피카소 마음교육 하은입니다. 내면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교육법, 온라인 속 아이들을 오프라인 세상으로 안내할 하은 인문학 배움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공과 사랑의 전문가 로렌스 크레인의 저서 자기 사랑의 짧은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사랑을 구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 낭비입니다. 사랑이란 항상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행복이 자신에게 비롯되었다면 그것은 견고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행복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면 모든 문제는 사라집니다. 사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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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당신이 곧 사랑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부모님, 오늘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27회 아이의 창의적인 뇌와 지능형 두뇌에 이어 부모님의 역할에 대해 또 다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1. 아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이는 자신이 하려는 활동에 대해 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우리는 아이에게 하는 방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시범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2. 어느 활동이나 반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의 뉴런과 다른 뉴런이 거듭해서 연결되어야 학습이 이루어지고 기억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니까요. 연결이 반복될 때마다 미엘린이라는 지방질 보호막이 뉴런 곳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미엘린은 절연체 역할을 해서 뉴런 연결망의 전하가 더 쉽고 빠르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집에 있는 전선의 절연체처럼 미엘린은 전하가 뉴런 밖으로 새지 않고 막힘없이 흐르게 도와주는 것이죠. 반복을 하려면 흥미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흥미로운 것을 준비해 주세요. 3. 모험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계속 걸으려고 하고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고 무거운 것을 옮기려 하죠. 이것은 허용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험의 시작이니까요. 아이는 어디로 움직인다는 것보다 자신의 힘을 테스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때 어른들이 물건을 들어주면 아이는 흥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이의 행동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아이가 하려는 마음, 그 의도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4. 준비된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다칠 수 있는 물건은 미리 제거해 주시고 안전한 것들로 환경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실내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을 제공해 주는 것과 아이의 키높이에 맞게 낮은 장을 준비하여 아이의 놀잇감과 소지품들을 질서 있게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5. 한꺼번에 많은 놀잇감과 선물을 주시는 것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많은 물건이 한꺼번에 제공이 되면 새 것이라는 의미도 없어지고 아이의 흥미도 떨어지게 되니까요. 6. 재미있고 밝은 색채로 꾸며줍니다. 그림, 포스트, 달력 등은 아이의 호기심이 자극될 수 있는 독특한 것으로 제공해 주시고요. 놀잇감장은 하얀색, 벽은 계란색이나 아이보리색으로, 바닥은 원목 느낌의 나무색 등으로 꾸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배경은 산만하고 자극적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7. 한 번에 한 가지 자극만 주면서 개념을 고립시켜 주세요. 이 방법은 독립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력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8. 감각으로 들어온 인상을 언어로 표현해 줍니다. 저건 구급차 소리야. 이건 된장국 냄새인데 어때? 아, 생선 굽는 냄새구나. 언어는 생각하고 배우고 계획하는 데 필요한 능력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이 활동은 꼭 필요합니다. 의외로 냄새에 대해 언어 표현을 잘 못하는 청소년들도 있으니까요. 9. 놀잇감은 직접 만지고 경험해 봐야 합니다. 소리가 나는 인형보다는 냄비 뚜껑 맞추기가 더 좋아요. 왜냐면요, 생각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즉, 비싼 장난감보다는 집안의 살림 도구가 두뇌 발달에 더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10.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켜야 합니다. 밀면 넘어지고 끌면 다가오고 하는 것들요. 11. 흥미가 없을 때는 단순한 놀잇감을 시작하게 도와주고요. 탐구하며 복잡한 놀이를 할 때는 아이의 욕구에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자극을 주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아이의 성장에 필수입니다. 부모님, 아이가 배우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발달 단계에 의한 것이죠. 아이에게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장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뇌 발달의 가장 이상적인 환경은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아이에게 마땅한 규칙을 설명해서 아이가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고 부모님이 항상 간섭하지 않아도 아이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2. 체벌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체벌은 아이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억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벌은 아이의 열등감이나 분노를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대화를 통해 단호한 훈육이 필요합니다. 3. 아이가 놀이를 할 때는 아이가 주도권을 갖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쪽으로 돌려봐. 아이, 저기에 맞춰봐. 이런 생각을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경험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4. 아이의 실수에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면서 배우는 것이니까요. 5. 아이가 선택하게 합니다. 무슨 책을 읽을까? 어떤 놀이를 할까? 무슨 색깔의 양말을 신을까?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때 자신감이 되니까요. 6.
가끔 자기 반성을 하게 합니다. 신발 정리는 어때? 한 짝이 뒤집혀 있어요. 왜 잘 안 됐을까? 마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 물건을 쏟았어요. 왜 진열된 물건에 부딪혔을까? 이런 대화들로 아이 자신이 자신의 행동을 떠올려 보게 하는 거죠. 7. 아이의 신체에 맞는 환경과 물건을 줍니다. 옷걸이, 칫솔꽂이, 책장, 그 외 수납장들도요. 8. 아이가 자신의 놀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니? 이때 아이가 설명을 하면 아이의 생각을 잘 들어주시고요. 부모님은 반드시 경청하셔야 합니다. 9. 감각을 언어로 표현합니다. 돌이 반들반들하구나. 이 김치가 짜지 않니? 어때? 이건 까끌까끌하다. 그치? 10. 아이가 얼마나 집중하면서 노는지 지켜봐 주세요. 아이의 호기심과 흥미를 갖는 것은 무엇인지 지켜봐 주시라는 겁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아이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11. 아이가 배우려고 할 때 모험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무엇을 알려고 할 때 알게 해주고 만지려고 할 때 만지게 해주세요. 아이는 자신이 경험하려고 하는 것에 안정감을 느끼고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면 두뇌 발달 또한 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성장한 아이는 다른 물체에도 호기심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반응하며 집중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12. 아이의 도전을 지지해 주세요. 아이가 배우려고 하는 모험, 탐구하려는 모습이 부모님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장려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뇌 발달의 이상적인 환경과 두뇌 발달을 자극하는 환경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1. 아이가 마음대로 교구나 놀잇감을 꺼낼 수 있도록 질서 있게 놓아주세요. 2. 큰 창문에서 아이가 바깥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3. 새로운 교구나 놀잇감은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4. 재미있고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해 주세요. 5. 아이 방의 그림이나 액자 등은 아이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예쁘게 꾸며주세요. 단, 현란한 색깔은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오감각을 통해 하나씩 배우도록 해주세요. 7. 감각으로 배운 것에 언어를 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 빵을 구워볼까? 밀가루를 준비하자. 이 피자는 치즈가 다른 것보다 많이 들어있네. 8. 언제나 아이가 탐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세요. 예를 들면 가전기기 분해해보기, 로봇 조립하기 등이 있겠죠. 9.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세요. 10. 아이의 사이즈에 맞는 물건을 주시고요. 11. 점토나 종이접기 등의 활동들을 제공해 주세요. 12.
아이에게 놀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13. 책을 많이 읽어주세요. 부모님, 인간이 사회에 나가서 좋은 구성원으로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건 머리만 좋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감을 확립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자기를 자제하고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으며 협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을 갖춘 사회성이 높은 사람인 거죠.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의 생각 등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전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남의 말을 잘 듣는, 즉,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부모님, 이 모든 힘의 근원은 자기 사랑입니다. 부모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이를 탓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 자신을 바라봐 주세요. 그런 다음 양손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쓸어주고 토닥거려 주시면서 사랑해, 사랑해, 정말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랑해가 여러분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지면 언젠가 여러분의 표정, 언어, 행동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모습이 아이에게는 행복한 환경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사랑을 속삭이는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일들만 경험하시기를 오늘도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하은의 피카소 마음교육은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소, 엄마의 놀이터,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와 함께합니다.